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수학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수학의 진짜 재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최근의 책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나름대로는 참 공을 들여 썼고 내용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점에는 또 경쟁하는 책들이 많죠. 다른 책에 비해서 눈에 좀 덜 띄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머릿말을 같이 읽어보고 책을 쓰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볼 머릿말은 실제 책에 있는 머릿말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머릿말 원고에서 조금 내용을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책에는 실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영상에 있는 내용이 책에 실제로 있는 최종적인 내용보다 조금 다른 것이 재밌으니까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 이 책의 원고를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책 이전에 제가 수학에 대한 원고를 몇 번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고 두껍기도 했고 그 내용은 출판사 사장님들이 보시고 깔릴 정도로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독자가 불분명하다. 쉽게 시작을 해서 수학의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너무 어려운 내용도 많고 해가지고 많은 독자들이 헷갈린다. 뭐 등등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고 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원고를 좋은 날들 출판사 대표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 제목, 수학의 진짜 재미라는 제목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쓰여졌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딱 제가 쓰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그런 제목이라는 그간의 이야기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이 결정이 됨에 따라서 수학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저희 원고가 초점을 단순하게 가져가면서 짧게 성격을 분명하게 그렇게 써보자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가 된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욕심도 줄이고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중요한 목적을 포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심오하고 많은 수학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나름대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또 제가 수리논리학 전공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전공도 하면서 근 30년 이상 공부하고 고민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이 책에 좀 많이 털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 생각을 잘 털어넣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수학책들은 또 평생 수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쓰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이 책의 특징은 철학 전공자. 그래서 약간 인문학 전공자. 수학을 너무 잘 알지 않는 처음부터 수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쓴 수학책. 그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집어 말해서 인문학 익숙한 독자분들이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썼다. 이 점이 제가 내세우고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학의 특징 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강조하고 또 뭐랄까 실제로 좀 이 책 안에 잘 넣고 싶었어요. 수학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도록 사실 이것은 수학의 모든 것이 새롭게 그리고 수학적인 관점에서 잘 보이게 되면 수학을 이해한 것이고 잘 이해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학의 모든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학의 많은 것이 평범하고 당연하게 보여야 돼요. 수학의 재미는 평범한 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책을 읽으면 처음에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에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재미가 그 평범한 진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평범한 진리 안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지 수학의 재미를 아는 것이고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좀 어렵고 고급 수학을 쉽게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수학책을 읽을 때, 특히 대중적으로 쉽게 설명한 책을 읽을 때 불만이 저거였어요. 수학을 재밌게 설명하는 책을 읽으면 수학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서 잘 이해했는데 그 이해가 내가 필요로 하는 좀 어려운 수학,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학에서 배우는 이과계 수학이나 수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적인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거의 도움이 안 됐다는 느낌을 많이. 그래서
제가 쓴 책은 그런 점에 좀 도움이 되어서 저 같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이해하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급 수학은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학교 수학의 연장선 위에 있거든요.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왜 대학 수학이 어렵냐? 그것은 수학을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참 수학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좀 고급 수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쉬운 우리가 익숙한 수학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원고의 내용이 너무 두꺼워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또 초점이 없어지고 너무 잡다하게 설명하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일단 첫 번째 책을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후속 원고에서 설명할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 권의 수학책이 출판될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듯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책과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같이 보시면 수학을 이해하고 공부하시는데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수학에 대해서 처음 쓰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나름대로는 수학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교수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머릿말에서는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밝혔는데 나중에 이 교수님께서 제 책을 보시고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수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여러 면에서 수학을 싫어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평생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격려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물론 이 교수님에게 제가 중국어도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정년 퇴임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이 교수님께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어를 정말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수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이거는 특별하죠. 진정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수학이 그만큼 나라 발전에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출판사 대표님께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표시했죠. 전체적으로는 이 책의 다소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예시들이에요. 제가 수학책을 이렇게 쓰기 전에 이 과정에서 수학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읽었으니까. 그리고 대중적인 수학책들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들이 처음엔 가만히 보면 재밌다가 몇 번 읽고 나니 전부 똑같은 예들을 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학을 재밌게 설명하려면 수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것만 설명하면 진짜 초보자들이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로 그 부가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죠. 역사에 대한 이야기. 수학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보편적인 법칙인데 수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예는 항상 이 테두리 안에 주로 있습니다. 수학이 굉장히 창의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별로 창의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쓴 이 책에서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쓰는 제가 쓰는 다른 수학책에서도 다른 저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예들이 언급이 되면서 수학과 연관될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인 논인데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수학자들은 수학이 창의적인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수학을 진짜 이해하고 수학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수학을 설명하는 많은 책에서는 그 내용이 별로 창의적이지 않다. 수학자들이 이미 달성해 놓은 창의적 사례 그것만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들 보고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수학이 창의적이라고 느끼고 설명하는 작가들도 창의성을 같이 발휘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다양한 정말 수학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많은 예들을 가지고 수학의 여러 특징이나 본성을 설명하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들이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총 이야기, 또 원고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뭐 정주영 회장 이야기, 또 애플 컴퓨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확히 수학적인 내용과 딱 연결되는 그런 예들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면서 다른 많은 영역에서 특히 수학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많은 영역에서 그런 사례들을 결부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건 나름대로 수학을 깊이 이해하고 본성을 잘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이 책은 다른 어떤 수학책과도 좀 다른, 뭐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을 나름대로 좀 강조를 해보고 싶은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강독하는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